안녕하세요. 날고기는 부동산TV의 신PD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동해바다를 오른쪽에 끼고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까지 거의 다 왔는데요. 길 좌측에 있어서 이제 곧 유턴을 해야 됩니다. 소개해드릴 부동산은 토지고요. 공매를 통해서 나온 부동산입니다. 공매는 경매와 대부분 비슷하지만 보통 국가나 기관 등에서 체납 등에 의한 압류재산을 처분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 신호에서 유턴합니다. 계속 직진하면 속초, 고성을 향해 가는 거고요. 이곳은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라는 곳이고요. 물건지에서 도로를 건너면 바로 정암해수욕장이라는 해변입니다. 조금만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대포항이 있고요. 남쪽으로는 그 유명한 낙산사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신호등 횡단보도를 통해서 해변 진입이 가능하고요. 바다까지 직선 거리로는 100에서 한 150m 밖에 안 되고요. 횡단보도를 건너야 해서 조금 돌아가도 350m 거리로 도보 한 5분 컷 정도 됩니다. 이제 우측으로 빠지면 진입도로가 나올 건데요. 내비게이션이 살짝 헤매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 물건지로 가는 바로 진입로입니다. 자, 이 도로는 지적도상에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곧 국유지란 뜻이죠. 펜션 들어가는 입구와 도로가 공유될 것 같고요. 자, 저희 물건지에 막 도착했습니다. 오늘 물건은 말씀드린 대로 공매 사건이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죠. 캠코에서 압류재산으로 갖고 있던 것을 공매라는 방식을 통해서 매각하는 형태인 겁니다. 양양군 강현면 정암리 157-5번지 한 필지고요. 감정가가 2억 7,518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최저가가 마찬가지로 100%인 거예요. 보증금은 경매와 마찬가지로 10%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토지 전체 면적은 354.2평이죠. 그리고 입찰 시작하는 날짜가 2023년 9월 18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공매는 경매하고 다르게 직접 법원으로 가시는 건 아니고요. 온비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고 인터넷상에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그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이겠죠. 그리고 9월 20일까지 3일간 입찰을 한 후에 그 다음날 오전에 개찰을 하는, 그래서 이제 낙찰이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경매하고 조금 다른데요. 회차에 따라서 이게 전부 다 이미 이게 공고가 됩니다. 한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지금 빠지고 있는 게 보이시죠? 보름 정도 간격으로 회차가 넘어가면서 유찰될 때마다 10%씩 떨어져서 마지막에는 50%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여기 보이시는 서울 양양고속도로를 타고 나와서요, 양양 IC에서 빠져서 해안도로를 타고 방금 보신 그 도로 정암해변이라고 하던데요. 저의 물건지가 있는 곳까지 고속도로 진입부터 한 거의 2시간 조금 안 되게 걸린 것 같아요. 토지이음 사이트를 통해서 이 토지의 규제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목이 답입니다. 면적은 1171제곱미터 354.2평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지목이 답이기 때문에 개발하시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 나오겠죠. 개별 공시지가 제곱미터당 5만원이 최대 부과금인데요. 평당으로 치면 16만 5천원이 됩니다. 그리고 농지이기 때문에 낙찰되시면 농지 취득 자격증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1000제곱미터가 넘기 때문에 주말 농장용으로는 안 되고요. 농업 경영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보통 농취증 업무는 면사무소에서 하니까요. 강현면사무소에서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이니까요. 개발하시기에는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축 사육 제한구역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지간한 땅에 다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비행안전 제4구역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속초와 양양에 그 속초 공항 때문에 비행 제한구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드론 영상을 찍지를 못했어요. 잠깐 보시면 드론을 시동을 걸려고 그랬더니 이런 내용이 뜨더라고요. 비행 제한 구역으로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리 준비를 했으면 사전에 그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바람에 처음으로 드론 영상을 찍지 못한 그런 영상이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제한 때문에 전혀 개발을 못하느냐? 글쎄요. 일반적으로 토지를 보실 때 어떤 제약이 따르나 알고 싶으면 첫 번째로는 그 근처에 뭐 어떤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되어 있는지가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히 그 토지에만 어떤 제약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 집, 내 땅 밑으로 이렇게 뭐 전철이 지나간다거나 그럴 때 어떤 철도법에서 어떤 것들을 제약을 할 수는 있고요. 그런 개별법들이 그 토지에만 또 이렇게 집약적으로 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내 토지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알죠. 네이버 지도상으로 살펴보시면 이 지역은 전형적으로 휴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뭐 펜션, 커피숍, 뭐 펜션, 여기도 펜션, 여기 주유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내 토지도 어느 정도는 이 정도의 건축이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토지 이음상에서 지적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들어왔던 도로가, 진입도로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여기가 지금 우리 토지고요. 요게 국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어는 다 아시겠지만 또랑이죠. 현재 도로로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밑으로 또랑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죠. 네이버 지도를 살짝 포개 보면요. 아까 보셨던 뭐 펜션 여기 있고요. 앞에 커피숍이 이렇게 있죠. 주유소는 여기 있고요. 여기 바다가 보이시고 여기 백사장, 그리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와서 뉴턴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우리 여기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필지에서 이 바다까지 거리는 150m 정도 나옵니다. 이 백사장 입구까지는 한 100m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횡단보도가 없어요. 그래서 처음 도입부에서 잠깐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이 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인도를 따라서 쭉 가면 저 위쪽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규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살펴봤고요. 뭐 도로 사용이나 이런 부분도 큰 문제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땅 모양 역시 이만하면은 뭐 아주 정사각형까지는 아니래도 뭐 훌륭하죠. 네, 예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데요.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지역이면 아무래도 뭐 펜션을 짓는다던가 뭐 카페를 짓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상상을 하겠죠. 아니면 멋진 바다뷰를 볼 수 있는 전원주택 뭐 이 정도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요. 요 앞에가 좀 가로막힌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요게 임야인데요. 정확하게 바다 쪽으로 나가는 시야를 좀 가로막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펜션이 건물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히 내가 높이 올라가지 않고서는 이 펜션을 피해서 이쪽 바다뷰를 보는 거는 뭐 이쪽으로 바다뷰를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여기는 국유지 국어 도로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뭘 짓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요렇게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바다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좀 이 정면이 뷰가 너무 좀 답답하죠. 만약에 성토를 좀 높여서 또 건물을 좀 높게 져서 이 임야 위로 뭐 빼꼼 뭐 건물이 올라온다고 해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지금 뭔가를 개발하다가 멈춘 느낌이죠. 멈춘 지는 상당히 된 것 같아요. 이제 건물이 좀 많이 폐허 같이 되어 있긴 하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는. 위에는 직접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 역시 드론이 없기 때문에 현장 사진을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못한 건 조금 송구스럽고요. 네이버 위성 지도상으로만 보아도 뭐 상당한 규모의 어떤 뭐 택지였는지 아니면 뭐 리조트를 짓든지 뭐 그런 과정이었던 걸로 추측이 됩니다. 그죠? 여기서 뭐 건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왔으면 뭐 바다 뷰는 뭐 더 할 나위 없이 좋았겠죠. 그리고 제가 양양에서부터 쭉
따라서 올라왔을 때도 도로에서 보이는 바다 뷰가 이 일대가 가장 훌륭했습니다. 굉장히 제일 긴 구간 바다가 착 펼쳐지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더라고요. 양양에서 속초 사이에 있는 지금 속초 가고 있는 길인 거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지역의 해안도로 중엔 가장 이제 경치가 좋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쪽만 바라보는 바다가 좀 뚫려 있었으면은 아주 기가 막힌 땅이 됐을 텐데 이 시야가 많이 막혔다는 게 좀 많이 안타깝기는 합니다. 우리 필지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주로 이 풀란 쪽이 우리 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야가 막고 있는데 그 틈 사이로 바다가 보이죠. 저희 필지 뒤쪽의 모습이고요. 바로 여기인데요. 지목상 도로입니다. 폭은 좀 좁죠.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도로에서 바라본 필지의 모습이고요. 자, 임야가 보이시고 우리 필지와 또 펜션과 사이에서 바다가 보이는 모습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기 요약 사항을 좀 살짝 보면서 권리 분석을 해드리면요. 특별히 권리 분석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갑구엔 전부 다 이제 압류들이 걸려 있죠. 전부 다 뭐 지자체, 뭐 나라, 국가, 그다음 뭐 노원구, 뭐 양양군, 또 노원구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저당권 등이 설정되는 을구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밸류맵을 통해서 뭐 시세를 조금 보면은요. 비슷한 사례를 찾기는 쉽지는 않고요. 오늘 저희 물건의 평당 가격은 감정가의 평당 가격은 77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22년도에 뭐 평당 37만 원에 된 것도 있고요. 바다가 가까운 곳에 있는 토지들은 평당 123만 원, 430만 원. 주변 시세라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죠.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격이 10배에도 차이가 나고 하니까요. 참고로 우리 필지가 여기 있고요. 바로 붙어 있는 그 밭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가격이 보시면 거래 시점은 좀 됐습니다. 2017년도 6월에 평당 44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으니까요. 그건 바로 옆에 인접 필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걸 감안했을 때는 2017년도에 44만 원이니까 현재 감정가 77만 원이 아주 비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개인 편차가 굉장히 클 수 있다는 말씀이고요. 현재 감정가가 뭐 과도하거나 그러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신 토지 어떠셨나요? 뭐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매력적일 수도 살짝 아쉬울 수도 있는 뭐 그런 토지이겠죠. 개인적으로는 드론 영상을 못 찍은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해변이었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아쉬웠고요. 좋은 영상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고기는 부동산TV의 신PD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